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시작하러 혹시 연우 어머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순서는 이대로 갈 거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오늘 자료를 두 개를 드렸으니까 하나는 브라보 이번 봤던 시험지고요. 하나는 제가 이번에 따로 쓴 분석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번이 이번 시험 특징이거든요. 총 30문제 나왔고요. 전부 다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없었는데 지난 3년 동안 항상 서술형은 2문제에서 3문제가 들어갔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없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크게 점수에 영향을 줬느냐라고 하면 그건 영향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보 서술형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항상 나왔었고 변별력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공부가 전혀 안 된 학생들에게만 점수를 앗아가는 거고 감점도 거의 잘 안 주는 학교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8번까지가 이렇게 시작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험지랑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교과서, 하나는 작가 연계, 하나가 모의고사인데 이게 이제 이 학교의 특징이에요. 브라보요. 매해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가 포함이 돼갔었는데 올해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건 없고요. 이런 것들은 항상 일반적으로 매해마다 나왔었던 문제의 유형이었는데 이번에 3월 모의고사가 그 1등급 컷이 70점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1이 봤었던 모든 국어 시험 다 통틀어가지고 3월 모의고사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었는데 그게 낮게 나온 이유가 문학 독서 할 것 없이 어려웠었고, 심지어 문학은 느낌이 2월 말 혹은 3학년 초기에 풀어봐야 될 정도로 좀 추상적이고 난해한 작품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신에 나왔으면 그런 거 있나요? 그냥 공부를 어차피 해야 되는 작품들인 거니까 봐서 봐야 되는 건데, 총 8문항 중에 1, 2, 3, 4, 5, 6, 7, 8, 8문항이 있는데요. 세 작품의 공통점 찾기,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기법, 외부 작품과 연계, 그 다음에 구체적 특징, 이런 것들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중에 좀 특이한 문제는 5번 문제,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브라보 시험 문제 항상 특징이에요. 그래서 5번 문제 보면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거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에서 답이 3개 이상 나오는 건 없었고 대부분 2개에서 멈추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근데 다만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웠을 법한 문제가 3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두 고르시오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윤, 도영에서 5명인데 그 중에 누가 다 맞았냐라는 건데 정답이 1번 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고르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좀 꺼림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답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답은 노골적이어서 학회에서 충분히 힌트를 줄 만큼 준 것 같고 공부가 좀 되었다면 답을 골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 한 명 거 딱 한 개 틀린 게 이거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된 걸 틀려가지고 어쨌든 1등급을 찍긴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좀 괜찮았었을 것 같아요. 다 배웠고 준비된 내용들이고요. 자, 두 번째, 9번부터 11번까지 문제인데 역시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정주의 시와 3월 모의고사 이렇게 엮는 거예요. 브라보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학교는 교과서면 교과서들 한 세트로 묻고 모의고사면 모의고사들 한 세트로 묻는 특징이 있는데 브라보는 매해 이렇습니다. 교과서랑 모의고사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묻기 때문에 전반적인 작품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선지를 보고 이게 O인지 X인지 판단하는 능력, 작품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 구분하는 것들 필요한 건데 어렵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호가 A부터 F까지도 있고 이거는 이 학교 특징인데 기호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학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다가 A, B, C, D, E, F, G에다가 대문자 A, B, C가 나오기도 하고 네모 박스를 또 따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가기에 좀 복잡 다단한 느낌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문제는 편리했고 쉬웠으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12번부터 22번까지 문제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문 부분인데 이게 문법이었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인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문법 문제를 통틀어 보았을 때도 꽤나 어렵게 나왔는데, 이 어렵다라는 게 글쎄요, 제가 담당한 학교들 중에서는 신일고가 가장 어려웠었고요. 신일고등학교가. 근데 그 학교 거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 유형들, 그렇다고 모의고사나 수능 형식도 아닌 대학교 시험 문제 같은 느낌의 되게 거친 문제들에서 그건 확실히 어려운 건데, 불항국권은 제가 말씀드린 어렵다라는 게 진짜 와 이거 너무 어려운 데가 아니라 야 문제 잘 냈다,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게 만들었다 라는 것이었고, 다만 문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렵다는 개념이 다른 학교들에서 예를 들면 문법이 1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5, 6개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10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한 5문제 절반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딱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8문제는 전부 다 머리를 2번 혹은 3번 정도를 사용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읽고 정확하게 내용을 추론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선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흔들린다 그러거나 혹은 암기가 되어 있지 않고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이 틀렸을 것 같다. 그래서 눈으로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 오래 걸렸다면 시간 부족 문제 걸렸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잘 낸 문제였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 18번 문제인데 이게 이번 시험에서 킬러 문항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학년 교과서에 전혀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른 학교들에서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어와 매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매해 내왔던 문제 유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언매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서 교과서 한 권을 따로 배우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형태수랑 품사 이것만 문과서 중간고사로 내도 될 만한 문제예요. 다시 형태수랑 품사만 문과서도 한 30문제 정도는 출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학교에서 형태소 한 페이지, 품사 한 페이지에서 그냥 딱 한 장의 프린트로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선생님 가볍게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무거운 내용들 이거 싹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매해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이것만 4주 동안 외우는 고2 애들도 있는데 4주 내내 달달달달. 근데 불안고 애들한테 이거를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다 하기에는 시간도 모자라고 해서 정말 딱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18번, 19번 둘 다 킬러 문항이었고 답은 나옵니다. 근데 아마 찝찝하게 풀었을 학생들 굉장히 많았었을 거고요. 요걸 맞았으면 상위권. 근데 아마 이걸 맞는 학생도 이 다른 틀린 선지들이 왜 정확히 틀렸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풀었을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고2로 가면은 한 난이도가 한 상위 한 20% 정도 해당하는 거지만 이 학교 1학년 애들한테 풀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학교에서 가볍게 얘기했지만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누군가는 버릴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걸 마찬가지하게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그런 두 문제였고 매해 출제가 되어왔었던 문제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어서 23번부터 28번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소설 종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기호가 사용되었다 라는 것.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답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23번을 갖다가 대고 요거를 다른 학원 강사 제가 이 시험지를 걷어가지고 매해 타이핑을 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2 타이핑하면 이렇게 다음에 준비를 하고 이런 식인데, 그 토론이 좀 많이 붙었던 문제이긴 해요. 23번이요. 그러니까 정확히 답은 뭐가 O인지 뭐가 X인지 모르겠다. 근데 아래 선지가 1명, 2명, 3명, 4명, 5명 이것도 모두 고르시오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 선지에 0명, 1명, 2명, 3명 했으면 꽤나 많은 국어 선생님들도 0명을 고르지 않았을까. 근데 봤더니 다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답은 1번 같은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뭐가 맞는 거야? 다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답은 모를 수 있었는데 정확히 이제 어느 부분에 오류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학교에서 설명한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 푼 학생 같은 경우에도 다 X 쳐버리고 답이 없네? 시간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가자. 하나로 여기 딱 체크해서 가서 맞은 경우라서 요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번부터 30번까지가
현대소설, 저기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소설 두 작품인데 산 넘어 남촌과 춘향전. 많은 학생들이 춘향전을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좀 평이하게 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험지에 대한 분석은 대충 끝나고요. 시험지에 대한 분석은 대충 끝나고 보니까 시험의 결과는 다 맞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학교에 하나 정도 틀리면은 두 개 정도 틀린 것까지 1등급이에요. 두 개까지 틀린 게 1등급이었고 한 10등 정도까지. 근데 두 개 틀린 게 배점이 낮은 걸 틀려야 1등급이었고 세 개 틀리면 2등급입니다. 네 개 틀리면 3등급 시작이었어요. 네 개 틀리면 3등급 시작. 그래서 저희 학원의 학생 중에는 한 명이 1등급, 한 명이 연우가 이제 3등급, 그러니까 4개를 틀렸거든요. 근데 다 실수로 틀린 거예요. 연우가 틀린 거 제가 체크를 해왔는데 4번, 13번, 15번, 18번 다 배운 내용이고 본인이 지실까지 네 문제 다 실수로 틀린 그런 문제들을 그래서 난이도가 그 정도로 좀 나왔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을 좀 했었어요. 자습서로 기본 내용 정리하고 교사용 교도서라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두 번째 자료를 보고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나눠주고 빈칸 뚫어서 메꾸게 하고 그다음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뭐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브랑고 출판사가 이렇게 조금 있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쓰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비상박이라는 그거 가서인데 그거 쓰는 학교들 거 파일 싹 다 타이핑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시험에 들어간다는 문제 그걸 쫙 준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재작년에서 최소한 3개년치는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풀어봐서 이 학교에서 이렇게도 낸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선지가 A라는 학교에서는 맞는 말인데 B라는 학교에 가서는 틀렸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 가능성에 대한 허용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 많이 넓히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랬는데 그래서 수업이 처음에 오면은 항상 그 전에 과제 검사하고 테스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봐가지고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았다, 몇 개 중에 몇 개를 맞았다. 그래서 1주차 때는 한 이 정도인 거고 2주차, 3주차 가면서 학생들 적응 상태 좀 봤었고 수업하고 질의그다음 과제를 나눠주는데 저는 좀 과제에 힘을 좀 많이 쏟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신 문제도 많이 줬었고요. 적중 사례는요 제가 뺐어요. 일부러. 왜냐면 국어과는 적중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수학과 다르게. 왜냐면 적중 안 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문제를 풀고 다양한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그냥 그놈이 더 그놈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거의 다 90% 이상은 다 겹치고 다 아는 내용들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도 틀리면 이거는 실수로 틀렸지 뭐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리고요. 그 1학기 기말고사의 예측을 가볍게만 좀 해보면 19년, 20년, 21년 시험 범위를 제가 따로따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 주황색인 게 3년 내내 겹쳤던 부분이고 밑줄 그어진 거는 2년 정도 겹치면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벌써 범위는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희곡 작품 나오고 학교에서 따로 현대시 8작품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학기 중간고사 마찬가지로 공부는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글 맞춤법이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배웠었던 문법의 난이도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브랑고가 그 1년에 4번 보는 1학년에서 4번 보는 시험에서 매번 빠짐없이 문법을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시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암기가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문학인 거니까 역시 문학의 판단 가능성 여하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측이에요. 일단 난이도는 지금보다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해 좀 그래왔었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그 다음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는 어려워졌었고 모두 고르시오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첫 시험이 애들한테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으나 답을 찾는 데는 부담이 없었다. 왜냐면 노골책에 손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걔 고르고 나머지는 왠지 모르겠지만 답이 아니야
연계가 됐다면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 부분까지 요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작품 연계 비중이 이번에는 제로였으니까 아니면 3월 모의고사가 나온다. 그거 외에 다른 작품 연계된 게 0작품이었어요. 다.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건데 아마 보기에다 이제 외부 작품이 연계될 확률이 좀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까다로운 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까리한 선지들이 더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그냥 맞고 틀리고 채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도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문제를 많이 풀리는데 문제를 보는 것만으로 이걸 묻는 거네, 자습서에서 이 파트를 물어보는 거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네라는 게 감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이게 중요하죠. 선택지의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의 궁극이거든요. 같은 말이 어느 학교에서 정답이 되기도 하고 어느 학교에서 정답이 아니기도 하는데 두 학교가 그럼 다 오류가 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이 워낙 주관적이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결국에 판단하면 되는데 이게 문과 애들은 좀 대충대충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대충 공부하는 애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우리 이과 경향으로 수학 딱딱딱 칼처럼 나눠서 이제 푸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이라서 계속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법 파트는 역시나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의문도 물론 어렵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 1, 2, 3에서 푸는 의문의 난이도는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합리의 시험 문제를 고3 애들한테 그대로 갖다 해도 이거 너무 쉬워서 변별이 되겠어 라는 수준은 아니에요. 고3부터 딱 그 정도 난이도로 배우는 건데 이번에 한글 맞춤법은 외워야 될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예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공부할 게 좀 많다. 그래서 더 어려워질 거고 그 다음에 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 교과서 개념 그대로 외우고요. 단어 완벽히 알아야 되고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 추가적인 항목들 싹 다 암기해서 그냥 그 항목들이 문제로 나왔을 때 바로바로 답을 추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수능이나 학평이든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은 싹에다 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난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를 하면 무난했던 것 같고요. 다만 학생들이 얼마나 익숙해지냐의 문제인 건데 불안고는 제가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라서 주력으로 키우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좀 많이 애정을 쏟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직접 문제도 많이 풀고 자료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최신 표현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에 틀린 것들은 실수가 아니면은 좀 용이하기 힘들다. 요 정도였어. 그래서 그러면 그 실수가 왜 나타나냐라고 보았을 때 저희 학원에 그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이유가 제가 추론하기에는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근데 생각을 굳이 한 번 더 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국어 파트에서 생각이 깊어지는 게 결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국어를 할 때 직관적으로 답이 그냥 빡빡 나와요.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제가 수학이랑 영어를 워낙 안 한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이거 함정에 빠질 뻔했네. 함정에 안 당하지.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이 국어에서는 잘 없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답이 손 들고 있는 걸 고르고 골라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좀 뛰어난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한 번, 두 번 더 하면서 혼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을 사전에 잘라주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했었던 그런 것들 좀 있어가지고 아마 이걸 통해서 문제를 더 풀어보면은 그런 부분은 재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걸 마칠 건데 이제 기본적인 드림대로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어머니 제가 대회를 따로 만나는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다른 거 있으신가요?